네, 월가이드 시작할 텐데요. 간밤의 이슈들을 가장 명확한 언어로 정리해 주실 이항용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그 인사이트로 바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CS2026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엔비디아 미래 재정의하는 두 개의 쪽. 자, CS2026 시작점에서 엔비디아 압도적인 존재를 여전히 확인했습니다. 젠스당 CEO의 말 한마디에 자, 종목들이 울고 웃기도 했고, 루빈도 조기 공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에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스트리밍하고 그러는 걸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여하튼 젠스당의 발표는 또 한 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물론 엔비디아 자체는 주가는 오늘 큰 재미가 없었지만 주변 관련주들이 오늘 폭넓게 올라갔고 그중에 선봉에 섰던 것은 아마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 10월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소위 저장 장치들 아니겠습니까? 뭐 샌디스크라든가 뭐 웨스턴 디지털 뭐 이런 것들이 줄줄이 무슨 20몇 % 이게 저는 일주일 열흘 올라간 줄 알았더니 하루에 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뭐 10%대 올라갔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20%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가 내가 이 업계에 25년 있었는데 이런 경우를 본 적 없다. 우선 내년 후년까지 계속 좋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흐름이 지금 이런 주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시장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요. 거기 보면 그 핵심의 두 주식이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코스닥 재미없죠, 요즘에. 실제로 보면 큰 것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끌고 가는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시장에서 큰 틀에서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싶겠고요. 엔비디아 얘기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루빈과 피지컬 AI에 대한 얘기가 어저께 거의 뭐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2020년 어저께 CES에서 얘기한 거죠. 차세대 AI 플랫폼 루빈이 생각보다 더 빨리 출시될 수 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학습 성능은 3.5배, 추론 속도 5배, 추론 비용도 90%나 절감한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발열도 좀 줄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냉각과 관련된 건 재미없고 등등의 다른 것들이 올라가는데요. 또 하나 이제 통합 시스템 설계라 그래갖고 6개 핵심 칩을 하나로 결합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해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도 박수치고 좋아하고 앞으로도 우리 형제같이 계속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밑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의 GGA가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시장에서 이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디지털을 넘어서 물리적 AI 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영향은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좀 약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면 FSD는 어찌되었건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죠. 로보택시까지 가는 것은 구글의 웨이모, 물론 별다른 회사도 있지만요. 그리고 역시 FSD를 가장 먼저 세상을 선보인 결국은 테슬라가 있겠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 얘기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들의 이제 알파 마요라고 작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물리적 AI의 또 하나의 플랫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추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를 당장 금년 1분기, 2분부터 출시할 수 있다. 보여주겠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손을 잡은 사람이 누구다? 일단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사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르세데스 벤츠의 2026년에 CLA라는 모델 아실 텐데요. CLA의 세단의 기술을 먼저 탑재하고요. 2026년 1분기에 미국, 2026년 2분기에 유럽, 2026년 하반기, H2는 하반기인데요. 하반기에 아시아에 출시한다는 얘기 하는 거죠. 중장기 목표는 엔비디 기술 기반의 레벨 4의 로보택시를 2027년, 후년이죠. 후년까지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또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얘기 들어보시면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못 믿기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동의하신 분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2035년이 되면요. 2035년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 했던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35년이 되면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불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불법. 근데 지금 오늘 일론 머스크는 젠스랑 이런 얘기했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10억대 전 세계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꿈 같은 얘기다. 공상과학 소설 얘기 나오지만 언젠가 이런 사람들은 전 세계 내놓으라는 그런 혁신적인 경영자 두 명이서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이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반응이 되겠는데요. 시장의 반응은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신중함도 있는 거죠. 주가 자체는 오늘 뭐 마이너스 보합이죠. 마이너스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월가에서는 대표적인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는 5조 달러 넘어서 6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여전히 기술적 신뢰도에도 높다는 것이 월가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쟁도 여전히 있겠죠. 다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오늘 약간 뜨뜻미지근했다는 표현이 전 정확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딱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오늘 발표한 거 루빈도 마찬가지, 알파마요도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대감이.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나왔던 로보택시에 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벤츠의 CLA가 탑승돼 갖고 나가고 미국에서 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유럽에서 다니는 것을 보여주고 등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엔비디아 이미 충분히 밑바탕이 돼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월가의 투자견은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모든 이 어제 발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네. 목표 주가가 바뀐 건 없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실적에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재확인했고 예를 들어서 루비는 조금 더 일찍 출시할 수 있게끔 생산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반영됐고 이제는 그것을 다시 한번 숫자로 그래서 숫자가 나오냐. 그래서 자동차가 실물이 보여된다는 얘기예요. 실물이 보이면서 다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지금 월가의 투자 심리의 냉정한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그 미래 재정의하는 두 개의 축을 루빈과 피지컬 AI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그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오늘 샌디스크의 주가가 30% 가까이 폭등했고요. 예, 저 마이크론의 주가도 이렇게나 오를 일, 예, 인다고 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이들 계속 좀 바라보면 될까요? 저도 뭐 깜짝 놀랄 정도죠. 네. 제가 작년 10월로 기억합니다. 10월에 처음 이제 이 얘기를 했을 그때도 제가 멘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올라갈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로 다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어 있고 어저께는 특히 젠수랑이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저장 공간 장치는 블루오션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했고 이 부분은 바로 제가 계속 강조드리면 작년 말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가 했던 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정말 똑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예. 없는데 내가 이 업계에 25년 동안 있는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작년 10월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어디에 형성되느냐. 이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은 그런 메시지가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한마디로 급등세가 4,300, 4,400 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CFO 어저께 젠수랑이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줬다. 그것부터 출발하시면 되겠죠. 네,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어제 두 자릿수의 그런 상승과 연결고리를 가진 오늘 또 국내 증시의 종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월스트리트 뉴스 주요한 요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시죠. 밸런스입니다. 미국 산업재 주목되는 이유. 사실 오늘 그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된 것이 좀 부진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산업재의 주가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PMI가 10개월 연속 50 이하가 나왔습니다. 50 이상 이하로 구분되거든요. PMI는요. 그러니까 50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50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있는 거고 50 이하면 안 좋은 건데 10개월 연속 기준선 이하로 갔다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 생각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IT 얘기하고 그러지만 어제는 IT가 제일 안 좋은 쪽, 오늘도 IT 오르겠지만 최상단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저께 그제 소재주 산업재 올라갔고 금융주가 올라갔고요. 오늘은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간 건 헬스케어 이런 것이 올라가거든요. 무슨 말씀드리냐면 딱 여러분들이 보시는 IT 핵심 그 주식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 흐름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거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 시각을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이제 성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올라가면 불안해서 파시는 분이 있겠고요.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불안하고 떨어지면 떨어서 겁나서 못 사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그런 숫자가 뒷받침될 때는 그냥 그 분위기에서 올라타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반대로 굳이 반대로 가는 분들이 있죠. 작년에 미국 주시장에서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가장 많이 미국 주식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 있지 않습니까? QQQ요? 네. QQQ의 그 인버스라서 반대쪽으로 가는 거 2배짜리가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가 제일 많이 산 쪽 하나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코덱스 200의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가 많이 샀다고 해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긍정적일 때는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보는 것이 맞겠고요. 부정적인 뉴스에 한도 없이 그냥 매몰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물론 부정적인 뉴스는 많이 있지만 그 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쌓는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제조업이 산업재가 똑같은 산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혁신적인 거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파괴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기술을 추종하고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양극화되고 있고 종목별로도 양극화되고 있고 그게 산업재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나이트 렌틀이라든가 도버라든가 에머슨 일렉트릭 이런 것들이 산업재나 이런 쪽이 대부분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유나이트 렌터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 이제 중장비 대여업체들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UBS가 최근에 투자 의견을 전부 다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시켰고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하건 한국 주식을 하건 간에 기본적으로 숫자에 바탕되고 긍정적인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런 쪽의 숫자가 확인될 때는 그냥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장이 올라타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좀 산업재 얘기 좀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항영 위원님께서 오늘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코스트코 주가 부활될까? 그러게요. 미주가 코스트코 주가 하락이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작년 한 해 S&P 500이 16.4%가 올라갔거든요. 그렇지만 코스트코는 결국은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 안타깝죠. 굳이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이런 거죠. 시장에서의 그런 뭐라고 합니까? 그 동일 점포 매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2분기 연속으로 예상보다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었고요. 갱신율이라고 그래갖고 제 갱신율이 94% 언저리였었는데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재미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월마트가 약진하고 달러 제너럴, 달러트리가 약진하면서 코스트코는 작년에 재미가 없었는데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를 오늘 얘기하는 미주어 증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요인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너무 과밀해졌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밀해진다는 느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 가보시는 분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장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주말에 가면 이제 돈 내기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많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시는 건데 미국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거 지금 많이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최근에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점포를 늘리는데 오히려 이제 캐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갖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뺏겨나가면서 똑같은 고객수는 늘지 않는데 점포만 늘어나서 비용이 좀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2017년, 18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요인이 되겠고요. 이 코스트코에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선호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1년 동안 이런 흐름이 있었다면 올해는 좀 반등의 한 해로 얘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평균 5년에 한 번씩 특별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특별 배당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올해 말이나 뭐 정도 발표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미주어는 주가 많이 조정 보였기 때문에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950에서 1000달러로 올렸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투자 의견은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내린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